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억들, 기대들, 그리고 상처들. 소나기에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전, 반야심경. 그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집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굴레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깊고 따뜻한 정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로 변질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들이 사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노딥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무겁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사랑도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관계란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마음을 열고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인정은 중요한 목표가 되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는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명예란 결국 남이 주는 평가에 불과했고 그 자리는 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남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채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명예도 자리도 결국 한때의 인연일 뿐 언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한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지식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마련이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홀가분해지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는 삶에서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라, 즉 지혜의 완성이 삶에 깃드는 순간입니다.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웰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는 부증불감,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자연의 순리 그대로임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을, 때로는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고 몸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집착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즉 모든 이치와 생각조차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허상이며 남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도 필사적으로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람, 명예, 소유, 건강,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집착들은 결국 공이라는 거대한 지혜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허상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드넓은 바다처럼 여유로워지며 그 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유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상처는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흉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얽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지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서로를 자신의 기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우정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란 늘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연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옭아매는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결국 사랑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 흐르게 둘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은 텅 빈 극장에서 홀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신경 쓰는 체면, 평판, 이미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집착은 반야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힘을 잃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쥐려는 순간보다 가만히 손을 펼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자비의 이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넓은 자비가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억들, 기대들, 그리고 상처들. 소나기에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전, 반야심경. 그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옭아매는 모든 집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굴레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깊고 따뜻한 정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로 변질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들이 사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노딥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무겁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사랑도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관계란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마음을 열고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인정은 중요한 목표가 되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는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명예란 결국 남이 주는 평가에 불과했고 그 자리는 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남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채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명예도 자리도 결국 한때의 인연일 뿐 언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한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지식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마련이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홀가분해지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는 삶에서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라, 즉 지혜의 완성이 삶에 깃드는 순간입니다.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웰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는 부증불감,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자연의 순리 그대로임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을, 때로는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고 몸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집착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즉 모든 이치와 생각조차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허상이며 남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도 필사적으로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람, 명예, 소유, 건강,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집착들은 결국 공이라는 거대한 지혜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허상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드넓은 바다처럼 여유로워지며 그 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유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상처는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흉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얽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지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서로를 자신의 기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우정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란 늘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연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결국 사랑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 흐르게 둘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은 텅 빈 극장에서 홀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신경 쓰는 체면, 평판, 이미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집착은 반야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힘을 잃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쥐려는 순간보다 가만히 손을 펼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자비의 이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넓은 자비가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억들, 기대들, 그리고 상처들. 소나기에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전, 반야심경. 그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집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굴레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깊고 따뜻한 정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로 변질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들이 사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노딥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무겁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사랑도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관계란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마음을 열고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인정은 중요한 목표가 되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는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명예란 결국 남이 주는 평가에 불과했고 그 자리는 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남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채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명예도 자리도 결국 한때의 인연일 뿐 언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한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지식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마련이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홀가분해지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는 삶에서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냐바라밀라, 즉 지혜의 완성이 삶에 깃드는 순간입니다.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웰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는 부증불감,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자연의 순리 그대로임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을, 때로는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고 몸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집착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즉 모든 이치와 생각조차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허상이며 남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도 필사적으로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람, 명예, 소유, 건강,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집착들은 결국 공이라는 거대한 지혜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허상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드넓은 바다처럼 여유로워지며 그 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유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상처는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흉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얽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지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서로를 자신의 기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우정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란 늘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연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결국 사랑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 흐르게 둘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은 텅 빈 극장에서 홀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신경 쓰는 체면, 평판, 이미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집착은 반야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힘을 잃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쥐려는 순간보다 가만히 손을 펼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자비의 이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넓은 자비가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억들, 기대들, 그리고 상처들. 소나기에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전, 반야심경. 그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집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굴레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깊고 따뜻한 정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로 변질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들이 사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노딥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무겁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사랑도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관계란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마음을 열고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인정은 중요한 목표가 되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는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명예란 결국 남이 주는 평가에 불과했고 그 자리는 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남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채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명예도 자리도 결국 한때의 인연일 뿐 언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한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지식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마련이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홀가분해지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는 삶에서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반야바라밀라, 즉 지혜의 완성이 삶에 깃드는 순간입니다.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웰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는 부증불감,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자연의 순리 그대로임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을, 때로는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고 몸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집착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즉 모든 이치와 생각조차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허상이며 남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도 필사적으로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람, 명예, 소유, 건강,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집착들은 결국 공이라는 거대한 지혜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허상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드넓은 바다처럼 여유로워지며 그 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유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상처는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흉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얽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지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서로를 자신의 기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우정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란 늘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연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결국 사랑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 흐르게 둘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은 텅 빈 극장에서 홀로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끊임없이 신경 쓰는 체면, 평판, 이미지, 그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눈에 비친 허상일 뿐입니다. 그 허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우정, 사랑,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집착은 반야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힘을 잃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쥐려는 순간보다 가만히 손을 펼 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자비의 이름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넓은 자비가 당신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때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쥐고 있던 기억들, 기대들, 그리고 상처들. 소나기에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움켜쥘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경전, 반야심경. 그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집착의 실체가 담겨 있습니다. 집착이란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허상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굴레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묶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깊고 따뜻한 정은 때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기대로 변질되어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들이 사실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조차 우리는 끝없는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주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실망은 원망으로, 그리고 원망은 차가운 벽이 되어 우리 사이에 노딥니다.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무겁게만 느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란 사랑도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관계란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저 마음을 열고 놓아줄 때 비로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명예와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공과 인정은 중요한 목표가 되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자리,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는 내 인생의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명예란 결국 남이 주는 평가에 불과했고 그 자리는 늘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명예를 붙들고 있을 때는 남들의 평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본래의 나를 잃어버린 채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즉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은 이 모든 것도 결국 공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명예도 자리도 결국 한때의 인연일 뿐 언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안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이 아닌 그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또 다른 굴레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한때는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소유했다고 믿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도, 차도, 돈도, 심지어 지식조차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마련이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은 홀가분해지고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보다 가진 것을 덜어내고 나누는 삶에서 훨씬 더 깊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냐바라밀라, 즉 지혜의 완성이 삶에 깃드는 순간입니다. 몸과 건강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은 결국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웰빙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늙음과 병듦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전하는 부증불감, 즉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자연의 순리 그대로임을 일깨워줍니다. 늙어가는 것을, 때로는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지고 몸도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물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집착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즉 모든 이치와 생각조차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생각도 결국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허상이며 남의 생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격렬한 논쟁을 벌일 필요도 필사적으로 나를 변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그저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람, 명예, 소유, 건강,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집착들은 결국 공이라는 거대한 지혜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는 허상이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처럼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삶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드넓은 바다처럼 여유로워지며 그 안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는 삶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유로 들어서는 문입니다. 관계가 주는 상처는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흉터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하나에 가슴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는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관계의 얽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성공하길 바라지만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지만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서로를 자신의 기대라는 틀 속에 가두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우정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친구란 늘 내 편이 되어주고 힘든 순간에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그러나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연은 언제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깊어지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랑이라는 소유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은 때로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결국 사랑이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 흐르게 둘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파하는 것은 텅 빈 극장에서 홀로 스크린을